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뜻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 오늘은 1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래 있는 문장은 어제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이렇게 똑같이 옮겨놓은 것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멈췄으면 포항여진 소강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이고요. 저 아래에 있는 문장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자로 제가 한자어는 이렇게 한자로 표기해 놨습니다. 자, 포항이라는 것은 영일만에 있는 그런 도시 이름이죠. 포항제철에 있는. 그래서 사실 한자어는 이렇게 한글로만 적어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의미 전달에 사실 조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라고 한자로 적어놨을 때 우리는 물가라는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사실 한자는 물론 배우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글로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그 물가의 물가포라는 한자의 발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전달돼야 사실 그 문자 자체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전달하지 못하고 그 발음, 그 껍데기만 전달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포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포항이라는 건 하나의 도시라는 이름이겠지만 그 도시 이름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적 환경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다 도시입니다. 물가란 뜻이 있겠죠.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겠죠. 항이라는 것은 이 목을 뜻합니다. 머리가 달려있는 사람 머리가 달려있는 목을 뜻하는데 또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를 바로 이렇게 포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진이라는 건 여라는 게 밥식자죠. 밥이 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은 이렇게 진동하다. 지진할 때 그 진자가 바로 진입니다. 그래서 여진이라면 나머지 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진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잇따라 발생하는 작은 지진을 여진이라고 하죠. 그 여진이 소강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강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강이라는 말을 모르면은 포항의 어떤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문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정보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행동도 정확하게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정확히 읽는 사람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강이라는 뜻을 한 글자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는 건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자는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간단히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표현 문자하고 다르게 이 뜻이 다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순수한 우리 고유어입니다. 훈민정음으로 표시한 우리 고유어인데요. 말 그대로 정음, 음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뜻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죠. 면이라는 것은 미음과 여와 니은이 그런 그거를 우리 음소라고 하죠. 음을 구성하는 하나의 바탕이라는 뜻인데요. 단지 음만 표현하지 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자라는 것은 이렇게 뜻이 있죠. 작다 그리고 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은 모래를 세 개의 점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은 중국 한자는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표현합니다. 머리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개로 표시하죠. 토록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이라는 것은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극 보면은 강령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자도 두 개 한자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경자입니다. 요거는 그 천간 지지할 때 십간의 일곱 번째 글자죠.
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쌀미자가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실제로는 그두 손으로 이제 절구를 들고 쌀을 찢는 모습을 갑골문자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하나의 이제 풍년이 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풍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사람이 즐거우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 편안할 강자로 지금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뜻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소강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조금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즉, 큰 지진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순환하던 세상이 조금 안정되다 그런 뜻인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 큰 지진이 나고 나서 잇따라 일어난 작은 지진, 여진이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된 상태다 이런 뜻을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속뜻사전 한번 볼까요? 자, 속뜻사전은 자, 소강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자의 뜻을 한 글자씩 이렇게 쪼개서 즉 분석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전과 다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자, 작을소 이렇게 표현할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뜻을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두뇌로 머리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더라도 작은 편안함, 조금 편안하다 이런 뜻이구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또 써놨네요. 조금, 작을소, 안정됨, 편안할,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보다는 약간 못한 세상을 소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글에 나와 있는데요. 큰 대자, 화합할 동자죠. 한 가지 동. 크게 하나로 화합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대동이라는 것은 이제 천하가 아주 크게 번영을 이뤄서 평화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대동법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산물로 바치는 곡물 제도를 우리 쌀로 환산해서 바치는 조세제도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바로 대동법이라는 이름을 진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겠죠. 소란이나 혼란 따위가 조금 소 잠잠해지다 편안하다 강 이런 뜻이겠죠. 자, 중동 정세는 소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사전만 있어도 이런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한자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다 이렇게 한자입니다. 음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분석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한자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항 지진에 관한 신문기사를 통해서 소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